네, 저는 가정학습 숙제로도 내줬던 나의 역사 그래프 한번 여러분한테 숙제로 시켰으니까 저도 한번 똑같이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냥 여기다가 저는 이름을 쓰고, 사실 제가 그림 실력이 좋지 못해서 미리 그려봤어요. 미리 그렸다고 해서 그렇게 잘 그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의 16년 인생을 그래프로 표현해보자. 우선 인생의 대표적인 사건 3가지를 그림과 간단한 글로 표현한 뒤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자 역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을 보고 나도 이제 역사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 불안하고 초조한 성격이었어가지고 항상 되게 많이 울었다고 해요. 항상 울었던 학생이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윤미는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준 덕분에 지금 진짜 역사 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걱정도 많은 저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큰맘 먹고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TV거든요. TV에 나와서 연설도 하고 굉장히 용기를 내서 선거운동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전교 회장은 아니지만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제가 교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되게 소심하고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교탁 앞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냐? 교사가 웬 말이냐? 라고 걱정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극복해보고자 이렇게 회장 선거에도 나가보고 그랬답니다. 그러다 결국에 임용고시에 합격하게 되어서 드디어 10년 만에 역사교사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 이게 저의 인생을 간단하게 3장으로 표현해본 것이고요. 밑에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왜 내가 이렇게 그렸을까 한번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했어요. 저도 그 나이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가 바로 인생 멘토를 만나다. 인생 멘토를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계속 쭉 내려가 있죠. 여기도 내려가 있고 여기도 내려가 있는데, 여기 내려가 있는 이유는 학창 시절 공부만 하던 시기여서 그렇게 좀 암울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전교 부회장에 당선됐다라는 거. 그래서 일말의 기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가장 치솟았죠? 치솟은 부분이 바로 대학 합격이에요.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 제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를 들어가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고, 실제로 발표날 막 담임 선생님이랑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기에 또 최악으로 치닫죠. 이거는 뭐냐면 20살 첫사랑과 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식음전폐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사람들도 생기고, 이제 안정적으로 연애도 하게 되고, 그리고 대학생활도 안정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졸업할 때쯤에 이제 또 뭐가 시작이 됐냐? 바로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붙었죠. 이게 2020년에 붙은 건 아닌데 붙었다. 그래서 임고 합격까지, 요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태어난 2005년부터 지금 현재인 2020년까지의 저의 인생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대표적인 배경 전개 결과로 나눠보자라고 하면은, 중2 역사 교사를 꿈꾸다. 전개, 꿈을 이루기 위해
겁나 노력했다. 저 겁나 노력했어요. 여기 공부하고. 자, 결과적으로는 드디어 원하는 꿈을 이뤘다. 이렇다입니다. 저는 꿈이 교사다 보니까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사실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학생이니까 무조건 공부해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꿈을 찾아서 여러분들도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가 노력이었고 다른 꿈을 꾸는 학생이라면 다른 노력이 또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노력이 되겠고, 미용을 하는 친구들이면 미용 학원 열심히 다니면서 뭐 상도 받고 이런 것들이 노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역사 그래프를 그려보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이제 거의 2배 정도는 더 살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되는 인생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가는지 하면서 과거의 시점들을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교사 박윤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이니까 바로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예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가볼게요. 제가 여기다 만들어 온 학습지는 2학년 때 배운 내용들을 한 장에 요약해둔 내용입니다.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까지 나온 내용인데 제가 보기로 준 키워드를 빈칸에다가 한번 각각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433년 환웅과 웅녀가 낳은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쵸?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 왕검이 한반도에 무슨 나라를 세웠냐? 여기 위에도 써있네요.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 이게 한국사의 시작입니다.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제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이 한반도에는 다양한 나라들이 세워졌는데요. AD 108년 중국 한나라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하고 이후 한반도에 철기를 바탕으로 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 나라들 중에서 이제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나라들이 이제 고구려, 그리고 많이 커서 백제, 그리고 진안이 커서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반도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세 개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는 이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들 다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았냐? 당나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어디? 신라. 당도 물리치고 결국에 삼국 통일을 이뤄냈다. 그래서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에는 이제 신라라는 나라가 나름의 통일을 이루었고 위에는 어떤 나라가 세워졌냐? 바로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발해라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발해를 건국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라도 결국에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신라, 통일신라 이후에 생겨진 나라가 바로 왕건이 세운 고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빈칸 채워볼게요. 똑같이 왕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하다라고 봅니다. 고려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신분 체계, 이제 지배층의 신분 체계가 바뀌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도 500년이 지나면서 점차 부패해져 가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자, 중국 원의 간섭을 받던 고려 점차 쇠퇴하자 새롭게 선정한 정도전, 정몽주와 같은 신진 사대부와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그들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이 바로 조선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작년 2학기 때 살펴봤던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간단히 보면은 자, 땡땡으로 권력을 잡았대요. 여기 위에 보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위화도 해군으로 권력을 잡은 이성계가 정몽주의 무엇을 이제 제거하냐? 온건개혁파. 온건개혁파를 제거하고 정도전과 같은 급진개혁파와 손을 잡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조선이라는 나라가 약 200년 동안 평화를 이뤄내고 있는데 200년이 정확하게 지난 1392년에 세워져서 정확히 200년이 지난 1592년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 일본이 쳐들어온 임진왜란 그리고 그 이후에 병자호란이 생기면서 이제 쑥대밭이 됩니다. 이렇게 쑥대밭이 된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양란 이후 심화된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정조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인 영조가 탕평책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개혁을 꿈꾸게 되고요. 우리는 작년에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와 함께 배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